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신 김영진 의원 나오셨는데요. 시간이 없다고 하도 그러셔서 아주 콤팩트하게 오늘 인터뷰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편의점 뭐 오자마자 이렇게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그러십니까? 아니, 원래 편의점은 짧고 굵게 하는 겁니다. 뭘 짧고 그게 의원님이 막 정하시고 아니, 예? 저희 편의점 의원님- 처음 오셨는데 저희 그 애청자분들께 인사도 안 하시고 그냥 네, 바로 너무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윤선 우리 편의점 점장님이 사실 오랫동안 같이 얘기를 해오고 정책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의견이 있어서 제가 자주 전화드리는 저의 정말 가까운 그 귀인입니다. 아니 제가 드려요 전화를 전화를 주로 안 받으시고 야 이렇게 정치인들이 예, 대놓고 예? 아뭐 바로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원님 뭐 네. 지금 뭐 정치 현안들이 너무 많고 오늘 아침에 YTN 인터뷰도 하셔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바로 이어서 좀 물고 들어가 볼게요. 일단 지금 뭐 총선 앞두고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총선 기획단 만들어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 문제가 굉장히 크게 지금 쟁점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책임론도 불고 어제 사과도 했는데 청년 정책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기조가 바뀌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프랜카드 관련해서 네. 논란이 돼서 이제 그 사무총장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는데요. 네. 실제로는 이게 뭐 바로 한 게 아니라 강서 보궐선거 전부터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네. 청년들에게 다가가고 청년들의 이해와 요구 또 청년들이 생각하는 바를 어떻게 민주당이 잘 수용하고 청년들의 미래 길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 네. 그런 고민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전략이나 홍보나 이런 부분들 준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갤럭시 프로젝트로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네. 사실은 정치는 경제는 뭐 이런 두 워딩이 들어가면서 네. 문제가 불거졌어요. 네. 근데 실제로는 그게 그 진심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진심이 아니었다는 게 아니라 진심이 현수막에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표현의 방식에 있어서 네. 저는 반드시 그런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거는 이제 FGI나 네. 여러 가지 심층 면접이나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 그런 의견들이 꽤 있잖아요. 네. 정말 우리가 20, 30대, 30, 40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민 속에서 있었는데 네.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외화해서 프랜카드로 쓸 정도의 내용은 아니었다 그렇게 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잘못했다 그렇게 해서 사과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년 총선 앞두고 사실은 지난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의원님도 그렇고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고개 들면 안 되고 겸손한 자세로 이어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벌써 실수가 나온 거거든요. 민주당 안에서는 그나마 선거 5개월 앞이니 망정이지 앞으로 또 이런 실수 안 나오리란 보장이 없다. 사무총장 교체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저는 이제 사안에 따라서 네. 판단의 기준이 있겠죠. 내가 보기에는 사퇴, 경고, 네. 사과, 유감 이런 정도 있는데 저는 이번 것 관련해서는 네. 사과로서 제가 보기에는 판단을 했고 실제로 그게 이제 그 청년들의 감성이나 국민들에게 불편한 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과를 한 것이고요. 그것이 사퇴로까지 가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과에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서 네. 다시 수정하고 잘 한다 그런 네. 취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레드팀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이재명 대표가 요구를 했다는 거고 의원님 오늘 YTN 인터뷰에서 내가 레드팀이다 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럼 레드팀이 제대로 작동이 좀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네. 여러 가지가 사실은 그 백과쟁명 아닙니까? 네. 당의 일이라는 게 네, 그렇죠. 너무 많은 거죠. 맞아요. 이게 어느 경우에 공식적인 회의 테이블에 올라오거나 네. 하면은 사실은 그걸 가지고 레드 팀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기획 프로젝트는 네. 사실은 조금 좁은 범위 내에서 논의하고 논의가 돼서 그런 좀 과정이 좀 그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들고요. 네. 뭐 김영진 정무실장이 실제로 레드팀 역할을 하고 네. 아닌 건 아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이렇게 좀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재명 대표께서도 열린 시각으로 네. 열린 귀로 많은 의견들을 들어요. 그러니까 레드팀이 필요하다. 그런 것도
내가 뭐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네. 당내 다양한 의견, 국민의 의견, 다른 의견들을 잘 들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겠다. 그런 취지의 발언이라고 봅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레드팀은 민주당에서 가동 중이고 역할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의문부호를 찍고 있다. 좀 부족하다. 부족하다. 네, 그럼 부족하다라고 뭐 얘기를 해서 힘을 좀 더 채우는 건가요? 사실은 정무실장인 김영진의 책임이 크죠. 그런 문제에 관해서 네. 조금 더 많은 의견을 좀 듣고 전달하고 네. 강하게 어필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좀 부족했다라고 보고요. 네. 조금 더 많은 의원들이나 외부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의 원칙과 상식이라는 의견 그룹이 생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일부에서는 개파의 수장들이 파견한 형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해석도 합니까? 네, 그리고 일부에서는 아니다. 의원 개개인이 그냥 참여한 거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분들의 요구는 공천불이익이 없기를 바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개인적인 요구지 개파를 대신해서 온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또 아니다. 개파가 파견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구 얘기가 맞는 겁니까? 저는 오늘 개파의 파견 대표다라는 건 오늘 처음 듣는데요. 아, 그래요? 네, 처음 듣고 네. 네 분이 각자의 좀 생각이 네. 비슷한 면이 있어서 네.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을 만들었겠죠. 네.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당내 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그분들의 얘기가 사실 존재와 발언과 그것을 수용하는 부분들이 당내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저기 삼선 재선 의원님들이신데 네. 초선 의원도 계시네요. 그러니까 개파를 대표해서 하거나 누구를 대변해서 한 게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인 결단과 소신을 가지고 하는 거겠죠. 네. 왜냐하면 그런 모임을 하는 것은 손익계산서를 보면 네. 되게 아주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거기에. 그래서 그분들은 그런 판단을 가지고 정치적 결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그에 합당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낙연 전 총리가 한겨레하고 인터뷰하면서 당 운영과 관련해서 국민이 좀 질려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도부가 지나치게 획일적이다 이런 비판을 하면서 동시에 제3세력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상식을 통해서 이낙연 전 총리까지 제3세력 혹은 이준석 신당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정치권 안에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 저는 네. 민주당이라고 하는 큰 그릇과 네. 우물에 같이 살면서 물을 같이 먹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분들도 먹고 저도 먹고 다 같이 그 한 우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다른 우물에 물을 먹겠다 네. 하는 건 다른 문제라서 네. 저는 그렇게까지라고 보진 않거든요. 네. 제3세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네. 당내에서 민주당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네. 그다음에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으로 네. 그리고 국민에게 미래 비전을 주는 정당으로 그리고 도덕성이 좀 더 살아나는 정당으로 네. 그리고 공정과 상식이 나름대로 당내에 잘 작동하는 정당으로 네. 가고자 하는 모든 국회의원들과 모든 당원들의 열망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강한 목소리를 내면서 네. 민주당이 조금 더 건강한 정당으로 가기를 바라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거기 있는 네 분 의원님이나 이낙연 대표님이나 네. 우리 민주당과 함께 젊은 시기의 청춘과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는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탈당하거나 이준석 신당으로 가지 않는다. 저는 없다 가능.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저기 너무 네. 과한 상상이다. 그렇게 과한 보고 있어요. 상상이다. 예, 예. 예, 예. 상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상상하지 않아도 된다. 알겠습니다. 그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민주당이 준연동형을 유지하기로 했고 반윤연대로 선거연합해서 200석 얘기가 또 나옵니다. 완전 오보입니다. 중앙일보 보도는 완전 오보입니까? 완전 오보입니다. 그럼 뭐예요? 논의 중이죠. 언제까지 논의합니까? 저는 선거법이라는 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번 준연동형 비례제의 예. 탄생의 시기를 잘 좀 우리가 해석하고 반추하고 네.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봐요. 해당 시기에 그 공수처법이나 이런 걸 엮어서 선거법을 같이 처리한 거 아니에요. 네. 야당 연합으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국회 파트너였던 여당 현재 네. 국힘과는 합의가 네. 되지 않은 사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87년 체제 이후 예. 87년 국민 직선으로 대통령을 뽑고 88년 총선 이후 예. 단 한 번도 선거법을 예. 일방의 당에 통과시킨 적이 없거든요. 아무리 부족하고 어렵더라도 네. 양 당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했던 전통이 있었는데 네. 그것이 깨졌던 선거법이었어요. 그리고 해당시에 그 선거법을 통해서 많은 우려를 제기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유성정당이 나온다. 예. 이게 정치 발전이 아니라 정치 후퇴다. 예. 근데 해당시에 그걸 했던 사람들은 예. 그렇지 않다, 안 나온다라고 확신을 했던 거예요. 나왔잖아요. 나왔잖아요. 네. 잘못된 거죠. 예. 그럼 전 그래서 해당시에 결정이 잘못됐으면 네. 거기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런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예. 잘못됐으면 제가 보기에는 다시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죠. 아니 여태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정개특위를 통해서 여야가 지금 국민조사도- 합의가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이대로 내년 총선을 저는 최소한 네. 그 선거법은 네. 특히 이게 뭐냐면 룰이잖아요. 네. 일방에 유리하거나 예. 일방에게 불리하는 게 아니라 예. 공정한 룰이잖아요. 예. 룰은 제가 보기에는 여야가 합의하는 게 필요하다. 예. 이 원칙을 지키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야가 원칙을 지키려면 지금으로서는 국민의힘은 병립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병립형이 아니면 우리는 위성정당 만들겠으니 민주당 선택하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은 저는- 시민사회 요구 때문에 선택을 못 하고 있는 거 저는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도 이제는 예. 조금 더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논의에 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용진의 대안은 뭡니까? 저는 여야가 합의하는 안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야가 합의하는 아니면은 병립형인데요. 그거는 내가 보면 어떤 안인지 모르지만 예. 최소한 그 원칙은 지켜야 된다. 예. 여야가 합의하는 선거법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여당의 그러면 국민- 이전의 결정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던 법안에 대해서 네.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도라는 것은 네. 국민이 동의하면서 여야가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예. 어떤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그 제도가 거의 뭐 선하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일부 전지를 통해서 우리 정치가 바뀌고 네.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면 저는 예. 그런 선택도 주저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일부 전진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 합의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권역별 병립형 제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비례제가 가지고 있었던 폐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수도권 중심, 서울 중심 그리고 뭐냐면 비례대표의 출신들도 아주 특정 직군으로 한정된다든지 이런 네. 게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영호남의 지역의 문제, 지역 갈등의 문제를 정치로 해결해 보자. 그다음에 충청의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런 다양한 의견을 총선의 제도로서 한번 실험해 보고 도전해 보자. 이런 것도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부 전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안 된다. 네. 연동형 비례가 선하다. 네. 이게 악이다. 이런 게 아니라 다 열어놓고 논의해 봐야 된다. 그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 열어놓고 논의하기에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제는 이제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시간이 된 거고요. 12월 국회에서는 통과를 이미 늦었지 않습니까? 저는 법정 시간은 이미 88년 총선 이후로 네. 선거법은 대략 예. 1월 달이나 2월 달에 통과됐거든요. 그거는 예. 갈등이 첨예화되지만 네. 결정할 시기에 결정한다. 그리고 그 갈등의 시기에 정말 많은 의견을 들어서 우리 정치권의 요구, 시민사회의 요구,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잘 수렴해서 결정하는 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기에 했다. 왜냐하면 88년 이후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럼 그 시기의 국회의원들이나 그 시기의 국회는 멍청해서 그렇게 했을까? 그러진 않았다고 봐요. 저는 이해관계가 맞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하고 하는 과정이 힘들었던 거죠.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까지 협의해 나가면서 합의의 과정을 갔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야가 선거제도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 결국에 그 기득권 정당들의
야합이다라는 비판도 소수 정당으로부터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넓게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회의원 선거제는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거든요. 네.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는 대부분 양당제를 선택하고 있어요. 그거는 정치의 안정성과 국정 운영의 안정성 그리고 야당의 역할 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국민들이 선택한 거예요. 미국이나 프랑스나 대통령제를 선택하는 나라는 비슷해요. 네. 그런데 비슷하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를 선택한 브라질 같은 경우가 네. 연동형 비례제 형태예요. 그러니까 일당이 집권 여당이 의석수가 30에서 40%뿐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영원한 정치적 불안정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결정도 못 하고 경제 정책, 뭐 여러 가지 문화 정책, 사회 정책을 채택하고 결정하기가 쉽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대한민국 정치 체제가 연합 정치를 하기에는 굉장히 불안정하다. 불안정한 게 아니라 저는 권력 구조를 네, 네. 내각 책임제로 바꾸면 연동형 비례제가 딱 맞는 제도다. 네. 그러면 연대 연합을 통해서 합의로 가는 과정이 있고 하는데 현재는 권력 구조 자체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제니까. 연합제를 간다는 거는 사실 엇박자예요. 한마디로 왼쪽의 수레바퀴와 오른쪽의 수레바퀴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제자리를 계속 빙빙 도는 거예요. 수레바퀴가 같아야지 같이 가거든요. 그리고 책임 정치 차원에서도 대통령제면 대통령제에 맞는 네. 국회 체제를 가지고 그에 대한 심판과 그다음에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맞으면 네. 저는 아직까지는 불안정성이 더 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총선 제도는 네. 권력 구조와 같이 한 세트로 가는 게 맞고 이게 국가 대계를 위해서 예. 필요하다. 예. 하려면 제가 보니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원외위원장들이 매당노의 노이즈 마케팅이다라고 공격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정무실장으로서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 주장하는 거 매당노의 제가 보기에는 노이즈 마케팅이에요? 그분들이 좀 과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원외위원장들이 그렇게 독설을 하면 안 되고요. 네. 의견이 있을 수 있죠. 네.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대서 적정하지 않다라는 게 맞지. 거기에 매당이니 매국이니 네.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네. 넘어도 한참 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네. 의견은 있을 수 있다. 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종로에서 부산으로 간 거는 네. 한 개인의 독자적인 결정이었어요. 한마디로 당 대표로서 네. 전국 선거를 만들어가고 예. 설계하고 결정하고 모든 후보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예.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데 예. 그걸 다 버리고 예. 내가 더 대권을 먹기 위해서 험지 간다. 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책임을 방기하는 것 같아요.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무너진 민주주의, 민생, 평화, 복지를 제대로 살리고 대한민국을 똑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과반이 필요하다. 그럼 그 선거를 잘 이끌 방법을 가지고 잘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과 지도력이 필요하죠. 그런 차원에서 험지 출마가 필요할지 아니면 현재가 필요할지 아니면 제3의 선택이 필요할지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인데 네. 험지 안동에 가라. 이건 좀 과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원희룡 장관이 네. 예, 그 인천 계양에 온다는 거잖아요. 네. 인천 계양에서 붙겠다. 저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원희룡 장관이 네. 개인적인 선택과 판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붙어서 자기의 그 정치적인 체급을 올리고 대권 후보로 입지를 확보하겠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는 원희룡을 하겠다. 네. 이런 정치적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선택이죠. 저는 뭐 그거는 원희룡 장관이 개인적으로 잘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그거는 스스로 결정하는 거라 뭐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그 소위 당내 강경파들이 윤 대통령 탄핵 얘기를 했잖아요. 원내 지도부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어찌됐든 지금 반윤연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반윤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발의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정치 관련해서 가장 저는 제가 제일 그 깊게 생각하는 네. 아주 그 생각하는 게 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정치인과 정당은 네. 국민보다 반보 앞서고 가야 된다. 모든 대다수의 국민보다 반보 정도 앞에 가서 예. 같이 손잡고 가야 되지 예. 한 10보, 100보 앞에 가서 예. 나를 따르라 하면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서생적인 문제의식과 상인적인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물론 서생적인 문제의식으로 탄핵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네. 정말 국민과 나라가 어떻게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은 그래도 대통령이라고 국민 직선제에 의해서 네. 대통령을 선출해서 가고 있는데 일부가 그걸 탄핵하자라는 게 과연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반윤연대라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반윤연대는 적절하지 않은 구도인 것 같아요. 적절하지 않다. 그럼 어떤 그건 뭐 또- 제가 보기에는 네. 각 정당과 국민들이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한 행위에 대해서 네. 정책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면 되죠. 그러면 민주당, 정의당, 네. 뭐 진보당, 네. 뭐 시민사회 단체, 네. 또 국민들이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것을 선거 때 자기가 원하는 정당을 선택하면 되죠. 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게 맞지 인위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적절할까.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정치권의 선민의식 이런 것들도 좀 버릴 때가 됐다 그렇게 봐요. 네. 이재명 대표 핵심 관계자시잖아요. 저 핵관은 싫어해요. 예? 핵관 싫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니, 근데 여기 뭐냐면 레드팀이라고. 레드팀 아니 네. 레드팀이라고 레드팀은 핵관이 될 수가 없어요. 레드팀. 뭐냐면 핵관은 네. 옳든 그르든 그냥 따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옳든 그르든 따르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찐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 찐명 둘 꽂으라면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김영진 의원, 이재명 대표 핵심에서 정책과 전략을 짜는 분으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아요. 아닙니다. 기자들이 다 아는 얘기인데. 네, 여하튼 제가 이것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조추송신당 매우 난감하다 이런 입장이세요. 그렇죠. 지금도 난감한 표정을 지으세요. 너무 곤란한 표정을 지어서 제가 좀 그런데. 예. 아니 사실은 저기 했지만 제가 추미애 대표님 때는 전략기획위원장, 네. 또 송영길 대표 때는 사무총장을 했어요. 각 2년 한 1년 반씩 같이 제가 당 대표를 모시고 일을 했고. 네. 사실 두 분 다 제가 받기로는 네. 여러 가지 국민의 의견, 당의 의견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조국 장관님은 제가 뭐 같이 일한 적은 없기 때문에 네. 모르지만 예. 추 대표님이나 송영길 대표는 예. 국민들과 당원이 느끼는 바대로 예. 제가 뭐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전체 민주당과 국민 그리고 이 미래에 과연 적절한 방향인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실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분들의 선택과 판단을 제가 뭐 하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네. 진중하게 고민하셔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 총선에서 반윤연대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해야 된다. 이를테면 과반 이상을 확보하는 게 민주당의 목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전략으로 그러면 민주당이 다수 의석,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선거에서 가장 3개 축이 네. 구도, 인물, 정책이지 네. 않습니까? 네. 구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다수 국민들이 느끼듯이 네. 현재 여론조사에서 나오듯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35% 플러스 마이너스 3%. 네. 그다음에 부정적 평가가 60%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3% 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35대 60 정도예요. 네. 전 그게 국민들의 현재 판단과 생각이다. 그게 저는 투표로 이어질 것이다. 네. 그 구도를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내가 뽑은 대통령이 정말 이럴 줄 몰랐다. 네. 정치나 경제나 외교나 안보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평균점 미만이다. 미다락점이다. 네. 한마디로
F학점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거의 F학점에 가까운 D학점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명확하게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도의 문제.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제 저는 지금도 그분들의 판단을 존중하는데 네. 박병석 의장님이라든지 우상호 의원, 그다음에 오영환 의원 등 네. 지금 불출마를 다 선언했잖아요. 네. 그렇고 현재 여러 가지 이 사항에 있어서 새로운 인물들이 영입되고 또 비례 영입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새로운 인물들이 민주당의 비전과 미래를 보여주느냐, 그리고 혁신을 또 어떻게 하느냐. 네. 이런 거겠죠. 현재 의원들 중에 출마 불출마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이런 걸 잘 하는 거. 세 번째는 정책이죠. 국민의 삶에 다가가는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죠. 한마디로 김포 서울 편이 막 던지는 거, 공매도 금지 막 던지는 거. 그다음에 민주당이 10년 전부터 해왔던 모든 지역구에 경선한다라고 막 던지는 거. 뭐 이런 거는 별로 의미 있는 정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삶에 다가가는 정책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얘기하듯이 지금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나가고 건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병에 대한 간병비를 어떻게 국가가 지원할 것이냐. 그다음에 지역사랑 상품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과 작은 그 소상공인들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김포시 편입이 아니라 경인선, 경부선 지하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게 뭐냐면 서울에서 인천, 서울에서 수원까지 전철을 지하화하면서 빠르고 좋은 환경으로 만들고 그 속에 서울 시민과 경기도민과 인천 시민에게 좋은 환경을 말해주느냐. 네. 한번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얘기됐는데 정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노인에 대한 건강이나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청년 정책과 청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좀 세밀화된 타겟팅 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느냐. 그래서 구도, 인물, 정책을 가지고 저는 승부를 봐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프랑스는 이원 집정부제, 다당제를 하는 나라라고 좀. 다수당이죠. 그런데. 네. 왜냐하면 마크롱이 대통령이 된 이후 네. 마크롱이 주도했던 정당이 다수당이죠. 근데 이제 양당제에서 우리가 지역 정치 문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 87년 체제를 넘어서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수많은 시도가 있었고 준연동형 비례제를 선택했을 때도 그런 미래로 가자라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뭐 그 지금 다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다음에 저희가 또 그 문제는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요것 좀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쌍특검이 안 될 수가 있다라는 소문이 어제 저녁 국회에서 돌기 시작했어요. 예컨대 23일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 앞에 22일 법사위에서 상당히 많은 법안을 다 통과시켜버리고 11월 30일과 12월 1일 붙어있는 본회의를 무력화시키려는 전략을 국민이 왜 웃으세요, 의원님? 제가 보기에는 쓰고 있다. 제가 보기엔 얄팍한 기술을 쓴 거죠. 얄팍한 기술이다. 얄팍한 국민의힘의 기술에는 예. 예리한 예. 민주당의 예. 저기 기술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기술이 있습니까? 있겠죠. 예, 민주당. 저는 제가 보기에는 예. 홍익표 그 원내대표와 박주민 수석이 네. 다 저기 정치 천재예요. 정치 천재. 네, 잘 준비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11월 30일과 12월 1일에 붙어 있는 국회 본회의 때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확실히 처리가 됩니까? 당연하죠. 예. 민주당은 말하면 예. 지키거든요. 예. 1+2. 예. 이동관 플러스 손준성, 이정석 탄핵은 예.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바로 집행합니다. 그 부분은 바로 집행한다. 예. 예, 어김이 없다. 없습니다. 예, 그에 그리고- 따라서 예. 비슷하죠. 제가 보기에는 쌍특검 가지고 네, 쌍특검. 장난치면 안 돼요. 쌍특검으로 장난치면 안 된다? 예. 누가? 국힘이. 국힘이.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예. 분들이 지금 쌍특검 관련해서 김건희 특검 예. 관련해서 예. 국민들의 의견이요 한 65%에서 70%예요. 그거 해야 된다. 왜 못하냐? 뭐 살아있는 권력에 싸웠던 사람이 윤석열인데 살아있는 부인한테도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부인과 싸우라고요? 예. 싸워야 된다. 예. 공정하게. 공정하게? 특검 하면 되죠. 그러니까 공정하게 부인을 향한 특검을 결단해라. 당연하죠. 예, 저는 그래야 그게 윤석열이라고 봐요. 그게 윤석열이다. 거부권 행사하면 민주당 어떻게 할 겁니까? 그에 따른 또 해당 행위를 예. 상당한 부분에 관해서 예. 홍익표 원내대표와
박주민 수석이 잘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 근데 최근에 제가 네. 홍익표 원내대표하고 박주민 수석은 잘 보여요. 물론 원내 지도부가 네네. 요새 할 일이 이제 그 맞죠.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너무 안 보인다. 이재명 대표 재판하느라고 너무 바쁜 거 아니냐. 뭔가 좀 정치적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지지자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장윤선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대표 아니고 기자예요. 수석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한 달 단식, 한 달 회복 기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2달간 네. 사실은 거의 스톱된 상태라서 이제 복구해서 네. 현장도 가고 메시지를 내거든요. 네. 내일도 그 의왕 과천에 가요. 예. 의왕에 가서 예. 청년 패스 관련한 정책을 의왕역에서 청년 패스. 청년 예. 3만 원 패스를 예. 하자 해서 내일 가거든요. 이렇게 이제 현장에 가서 찾아가는 정책 이 발표회를 꾸준하게 가져나가고 메시지 네. 낼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건강이 회복이 돼서 예. 이제 발동을 걸었습니다. 아 이제 발동 걸렸습니까? 나가면 이제 앞으로 계속 잘 나갑니다. 아 앞으로 잘 나갑니까? 네, 엔진이 예. 이제 가열됐습니다. 아 이재명 대표의 엔진이 가열됐다.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앞으로 이제 외부로 나갈 수 있어요. 아, 이제 외부로 나가요? 건강이 가능해져서. 그렇군요. 예전엔 좀 예열이 안 돼서 너무 무리하게 나가면 예. 그 문제가 생겨서 예. 했는데 예. 이제 내일 의왕 가면서 3만 원 청년 패스를 필두로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좋은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선보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막 끝으로 죄송해요. 네. 하나만. 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슈퍼 빅텐트 얘기했어요. 네네. 예, 이게 민주당까지 영향이 없다고 보시죠? 저는 제가 보기에는 뭐 네. 슈퍼 빅텐트가 아니라 예. 그냥 낙동강 하류 빅텐트겠죠. 낙동강 하류. 예. 낙동강 하루에 오는 네. 분들을 모아가지고 텐트를 네. 치겠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김기현 대표가 될 것 같은데요. 잘 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거. 너무 아쉽네요. 네. 진짜 물어볼 게 한바닥인데.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질문 오늘 갑자기 그래서 환노위 법안 소위 중에 지금 끝내고 바로 투표하러 지금 가셔야 뛰어왔습니다. 돼가지고 네네네. 제가 더 붙잡지를 못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고 네. 조만간 똑바로 다시 인터뷰를 네, 고맙습니다. 좀 시간을 갖고 천천히 네. 예, 차분하게 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해주시고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일단 뭐 우리 장윤선 수석 기자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편의점에 불러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편의점이 대박나게 기원드리고 네. 이렇게 좀 너무 급하고 빨리 가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